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 식품, 그리고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꼽힐 정도로 위대한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양배추를 어떻게 세척하고 계신가요? 양배추 한 통을 사면 일일이 잎을 다 떼어내서 식초물에 담가야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오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씻으면 오히려 양배추의 핵심 영양소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서도 농약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양배추를 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농약 범벅이니까 반드시 한 입 한 입 다 떼어내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양배추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먼저 양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배추는 씨앗을 심고 나서 약 150일 정도를 키웁니다. 그런데 처음 100일까지는 맞습니다. 농약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양배추 가운데 동그란 공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결구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그 부분이죠. 이 결구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면 벌레도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이 시기에 농약을 뿌린다 하더라도 이미 양배추 잎들이 워낙 단단하게 겹겹이 말려 있어서 손톱으로 뜯으려다 손톱이 뜯어질 정도거든요. 그러니 농약이 그 안쪽까지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는 양배추, 그러니까 동그란 결구 부분은 100일이 지나야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뿌린 농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란 양배추를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그 큰 양배추 중에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딱 가운데 동그란 부분뿐입니다. 바깥쪽 큰 잎들은 전부 버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양배추의 80%는 버리고 20%만 먹는 셈이죠. 양배추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바깥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짙은 초록색을 띱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결구 부분은 연한 초록색입니다. 왜냐하면 겹겹이 쌓인 구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든요. 먼지도 앉을 수가 없고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약을 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는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파를 떠올려 보세요. 양파 씻을 때 일일이 다 까서 씻지 않잖아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잎을 두세 장만 떼어내시고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3번만 헹궈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서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U가 물에 매우 잘 녹거든요. 특히 식초물에는 더 잘 녹습니다. 채 썰면 단면이 넓어지니까 그 사이로 비타민U가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위 건강을 위해 먹는 양배추인데 정작 위에 좋은 성분을 다 버리는 셈이죠. 이 비타민U라는 성분은 생양배추즙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궤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영어로 궤양을 뜻하는 어우스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만성위염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성을 억제하고 위암 발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죠. 100g당 33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는 더 적습니다. 이런 걸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증기로 쪄서 드세요. 양배추의 비타민U와 설포라판은 140도 이하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에 담가서 삶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U가 물에 녹아 나가니까요. 냄비에 물을 끓여서 증기가 올라오면 채반에 양배추를 올려놓고 1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쪄주세요. 볶아 드실 때도 약불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140도 이하에서 가볍게 데우는 느낌으로 볶아 주시면 됩니다. 둘째,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잘게 썰거나 씹으면 장에서 흡수가 잘 되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으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잘게 썰어서 입안에서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항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양배추는 겨자와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겨자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도 항암 성분의 원료인데 양배추의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면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물질로 변합니다. 양배추에 겨자를 곁들여 드실 때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우면 그게 바로 항암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드시면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배추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배추는 몸이 따뜻한 양체질에 맞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며 아랫배가 냉한 음체질 분들이 양배추를 계속 드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고 변성이 심한 상태에서 양배추를 드시면 뻐근한 통증이 생기거나 속이 더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배추를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갑상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 비활성화되니까 익혀서 소량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넷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 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에 든 비타민 K가 지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양배추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한 통을 사면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양배추 심지를 송곳으로 제거한 후 그 구멍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꽂아 넣으세요. 그 상태로 키친타월로 한번 감싸고 랩으로 밀봉한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2주까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다 남은 양배추는 채 썰어서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자연해동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대 2달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1달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양배추를 먹으면서 농약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잎을 다 떼어내서 씻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렇게 과하게 씻으면서 좋은 영양소까지 다 날려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참 허무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인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대로 된 효능을 못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양배추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많은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건강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다른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양배추는 우리 세대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잘 살펴서 내게 맞는 방법으로 먹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결국 건강한 식생활이란 무조건 좋다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귀 기울이면서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농약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영양소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섭취하는 방법을 아셨으니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양배추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